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1.6%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채권 꾸준히 일정 부분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다소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가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부산대 강의를 갔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부산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느냐, 그래서 경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산대 도착할 때까지 경제에 대해서 계속 여쭙습니다. 현재가 체감적으로 느껴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 지금 2% 안팎인데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장률 떨어지더라도 플러스 성장만 하면은 다행이겠습니다. 자기 체감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한 경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잠재 성장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올해 1, 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최근에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체감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그런 체감 경기를 말씀하셔가지고 마치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고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2.5%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요. 금융 안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향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에서 3명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3명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물가, 이런 통계지표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경제 전망을 분기별로 수정하는데요. 지난 8월에 했던 걸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에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9%, 1.6% 전망했는데요. 올해는 1.0, 내년에는 1.8%로 올렸습니다. 당초 예상 것보다 0.1 혹은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처음으로 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1.9%로 2027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평균 경제 성장률이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을 추정하면서요, 올해부터 5년간 1.8%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아마 그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을 올린 것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소비가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재화 수출이 내년에 0.1% 감소할 것이다 그랬는데 1.4% 증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보다 증가율은 낮아진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8월에는 올해 2.0, 내년에 1.9 전망했는데요. 이번 수정하면서
2.1,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리키 상향 조정하는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최근에 그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2.0%,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특히 그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는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대폭 수정한 게 경상수지예요. 올해 그 1,100억 달러 예상했습니다만 1,150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내년을 지난 8월에 850억 달러 예상했는데요. 1,300억 달러로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 성장을 올리고 물가 상승을 올리고 특히 경상수지를 크게 올려서 그 전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 한국은행이 10월 산업활동 동향 이런 것 통계는 받지 못하고 경제 전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10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산이 전월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광공업이 4.6% 감소했고요. 서비스업도 0.6% 감소했습니다. 11월, 12월 통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10월 통계라만 보면은 당초 예상보다 또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것은 소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선행지수가 꾸준히 오르다가 10월에는 정체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또 감소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올 1월이 경기가 저점일 것이다. 선행지수가 계속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10월 통계 보니까 두 개 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행지수 구성지표가 7개 구성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지표는 좋아진 거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난 10월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거 금융지표가 좋아져가지고 선행지수는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실물지표,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하고 건설 수주액 이런 것들은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가하고 실물하고 괴리가 벌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선행지수가 증가할 것인가. 우리가 선행지수에 선행한 게 OECD 한국 선행지수인데요. OECD 한국 선행지수는 10월까지 증가했습니다. 2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10월 통계청 선행지수가 국가 데이터처입니다. 선행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11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 출하 비율, 재고일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최근에 많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3개월은 약간 반등했어요. 이거는 기업들 재고 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출하, 상품 파는 거에 비해서는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다. 재고가 아직도 가급 평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고 조정이 더 진행돼야지 생산이 올라갈 텐데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경기는 좀 둔화됐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이 올해 다소 회복됐었어요. 그런데 10월 통계 보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습니다만은 10월에는 0.9% 증가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고요. 보건사회, 금융보험, 도소매 이쪽만 좀 증가하고 있고요. 대부분 서비스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업 경기인데요. 이쪽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지금 서비스업 경기도 10월에는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11월, 12월 통계 봐야 되겠습니다만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처음에 금통위원 세 분은 3개월 후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 분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렇게 미래가 좀 불확실한데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분간 금리를 좀 동결하겠지만은 내년 하반기 가서는 2%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한 건데요. 여기에는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 아웃갭이라고 그러죠. 보통 GDP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다 정확한 표현은 아웃갭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 1.8%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1.9% 정도 보고 이 아웃갭을 추정했는데요. 내년에 1.9% 성장하더라도 아웃갭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금리를 실물 측면에서 보면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도 2% 안팎에서 안정될 거로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고려하면은 적정금리가 한 2%로 나오고요. 내년에 2분기, 3분기 이후에 가면서 금리를 2%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결되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아웃갭이나 물가를 볼 때 내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것이다. 아직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안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 수익률인데요. 우리나라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2015년 이후 평균 0.4%포인트 높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3%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2.5%, 과거 평균 차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시장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고채 3년 수익률이 현재 3%에서 2.4% 안팎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서서히 채권을 사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주식 비중 많이 늘려주시고 올해는 채권 투자 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금리 차를 고려해 보면은 채권 투자를 서서히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리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었어요. 이게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입니다만은 이미 고점을 치고 하락하고 있죠. 중간중간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1.6%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949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으면서 은행은 채권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할 수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당장 내년을 보고 채권 사셔도 되지만은 멀리는 4, 5년 내다보고 채권 꾸준히 일정 부분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하고 금리, 채권 수익률 관계인데요. 최근에 경기가 회복됐었죠.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권 수익률은 적정 수준보를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다소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코스피는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개월은 주식 비중 가지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만은 채권 비중을 다소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가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특히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금리만 공부하면은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금리는 중요한데요. 금리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잘 알면은 미래의 경기도 진단할 수 있고 물가도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국이죠. 미국이 지난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12월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이게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일부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 못 내릴 것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비 증가세,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 증가세, 고용 둔화세가 더 눈에 띄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FOMC,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차기 연준 의장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해시시라는 분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금리 인하를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고요. 금리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 가격도 오르고 또 금리 내리면서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등 자산 가격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소위 이론적인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이제 더 많이 공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 연준 의장이 돼가지고 금리 더 과감하게 내리고 돈을 풀게 되면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 자산 가격, 코인 가격 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돈을 풀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과 FOMC에서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그리고 누가 연준 의장으로 지정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